변창흠표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광명, 시흥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또 부산과 광주에도 중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서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윤석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부터 어디가 있는지 박수연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광명, 시흥, 그리고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세 곳이 이 신규 공공택지로 조성이 됐습니다. 예. 앞서 정부는 이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이 수도권과 지방에 약 25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 1차로 광명, 시흥 7만 가구, 부산, 대저 1만 8천 가구, 광주에 1만 3천 가구 등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나머지로 예정된 15만 가구의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도 2분기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입장 들어보시죠.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과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주요 도심의 주거 업무 기능 등을 분산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1차 지구는 23년에 사전 청약을 조기에 실시하고 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일단 대규모 공급 시그널을 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 시흥 지구의 경우에는 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물론 서울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방금 말한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다 보니까 관심이 더 뜨거울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나 상황들도 좀 윤석진 기자가 전해주시겠어요? 네, 광명 시흥지구는 서울 여의도의 4.3배 되는 규모로 제3신도시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1271만 제곱킬로미터로 그 땅에 70만 가구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하남 교산 신도시의 2배 되는 크기입니다. 광명 시흥지구의 전체 물량의 40%는 2만 8천 가구, 이제 민간 분양으로 나오고요. 또 1만 8천 가구는 공공 분양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광명 시흥은 일단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여의도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경계에서 광명 시흥까지 최단 거리로 1km에 불과해서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구로나 가산, 또 여의도, 강남과도 가까워서요. 출퇴근이 가능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수요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통 여건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신안산선과 GTX B노선, 그리고 제2경인선 등의 철도망을 연결해서 서울 여의도까지 20분, 또 강남역까지는 45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광명 시흥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또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 지정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도 대략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 신도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선안권 개발인 만큼 잘만 진행된다면 수도권 서부 지역 공급 확대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발표 이후에 현장도 직접 가봤습니까? 여기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달라졌을지,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는다라는 얘기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발표가 나왔던 어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일단 신규 택시로 지정만 된 만큼 세부적인 일정이 나오지가 않아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었고요. 또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토지 보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역적인 반발 움직임도 있는데요.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분위기도 있고요. 예. 또 3기 신도시 철회를 또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발표는 했지만은 뭐가 아직 딱 약정적으로 정해진 게 없잖아요. 이게 뭐 개발이 환지 방식으로 할 건지 뭐 수용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너무 빠른 것 같아, 시기 장력 같아요.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디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대책을 해주든지 그러면 좋죠. 어디로 가서 장사하게 해주든지. 네, 광명 시흥 지구는 지난 2014년에 그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선정이 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지 보상이나 이주 계획 같은 것들이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개발이 성공을 하려면 토지 보상과 이주 문제 같은 것들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발에 앞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부도 이에 따라서 이번에 지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놔서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어쨌거나 대규모 공급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신규 택지도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제 집값이 안정될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고 실제로 목표한 대로 사업 속도가 날 수 있을지도 현실적인 부분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무엇보다 신도시 조성의 기반은 이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좀 잘 갖추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택지 지정과 함께 그 교통망 계획도 내놓긴 했는데 전문가들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신도시의 가장 이제 중요한 관건은 서울과의 광역 교통망 연결이잖아요. 자족 기능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 신도시에 대한 어떤 그 서울 인구의 분산 효과, 주택 수요의 분산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공급이 단기적으로 좀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의문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공급이 내 집 마련 수요를 당장은 충족시키지 못할 거다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목표로 한 분양 시점이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첫 삽을 뜰 때까지 시간이 최대 5, 6년 걸리고 또 입주까지는 최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시각 들어보시죠. 결국에 완공되는 시점에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는 점에서 연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으로 이끄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 광명시흥 이 입지 자체가 정부에서는 이제 서울 강남권 수요까지 좀 흡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강남권 수요까지 흡수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이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마용성 등 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집값 불안정한 어떤 현재 상태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지금까지 윤석진 기자 그리고 박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